박성호 전무는 회의실 중앙에 앉아 무표정하게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바라봤어요. 대형 스크린에 하청업체 실적표가 빼곡히 뜨자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실적 하위권 명단 속 성진테크라는 이름이 보이자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 이준석은 과거 박성호의 같은 부서 동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갑과 을의 관계로 하청의 위치에서 고개 숙이는 인물이 되었죠. 박성호는 종이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숫자만 본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 안엔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자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하청업체 대표가 면담을 원합니다라고 말했죠. 박성호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봐요라는 한마디로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오후 본사 로비에는 계약 연장서를 들고 선 이준석의 그림자가 비쳤어요. 그는 몇 시간째 기다렸지만 박성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전무님은 일정이 바쁘셔서라며 말을 흐렸죠. 이준석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에는 씁쓸함이 비쳤습니다. 한때 같은 목표를 위해 달리던 동료였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죠. 건물 밖으로 나서자 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그는 코트를 여미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쳤습니다.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죠. 며칠 뒤 성진테크의 사무실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평소 활기차던 작업장은 기계 소리 대신 종이 넘기는 소리만 가득했죠. 이준석 대표는 책상 위에 놓인 계약 해지 통보서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칼날처럼 마음을 찔렀어요. 그는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대표님, 이젠 어떡하죠라고 물었어요. 이준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우린 할 만큼 했어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라고 담담히 말했죠. 하지만 그 말 뒤로 희미한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그는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납품 도면을 다시 꺼내 검토하고 기계 옆에 서서 작은 부품 하나를 직접 조정했죠.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이며 그의 그림자를 흔들었습니다. 옆에서 아내 미정이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어요. 오늘도 안 들어올 거예요? 그녀의 말에 그는 피식 웃으며 대답 대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조용히 내렸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긴 한숨이 흘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죠. 밤이 깊어가자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했고 남은 불빛은 이준석 자리뿐이었어요. 그는 모니터에 뜬 회사 재무 현황을 보며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수치가 모두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는 종이에 다시 시작이라는 짧은 문장을 써넣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다짐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이준석은 새벽마다 공장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쇳가루 냄새와 기계의 낮은 진동이 몸을 흔들었죠. 거래가 끊긴 뒤에도 그는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납품이 없어도 주문이 없어도 그는 매일 기계를 닫고 정비했어요. 오래된 공장의 시계 초침이 천천히 돌며 그와 함께 버티고 있었죠. 그는 손에 기름때가 묻은 도면을 펼치며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공정 효율 개선한 3차 시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실험은 번번이 실패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가 쌓일수록
눈빛은 더 단단해졌어요. 어느 날 기계가 미세하게 달라진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진동을 느끼며 멈춰섰죠. 그 순간 오래된 기술이 새롭게 살아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버린 밤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미정은 작업복에 얼룩이 묻은 남편의 등을 조용히 닦아주었어요. 이제 좀 웃어요라는 그녀의 말에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진테크의 기계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작지만 안정된 리듬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요. 몇 달 뒤 그의 기술은 중소기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언론 기사에 이름이 오르자 동네 사람들도 놀라워했어요. 그러나 그는 과한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했죠. 세상은 천천히 그를 다시 불러들이고 있었어요. 실패가 아닌 인내로, 절망이 아닌 끈기로 만들어낸 새벽이었습니다. 박성호 전무는 넓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온도는 미지근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서늘했어요. 회사의 분기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본사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는 비서가 가져온 서류를 받아들며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신규 협력사 블라인드 입찰 제한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박성호는 그런 제도를 비효율적이라 여겼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는다고 실적이 오를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죠. 하지만 경영진 회의에서 사장이 직접 이 방식을 승인했다는 보고가 이어지자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승진을 위해서라도 이번 계약을 따내야 했어요. 그만큼 상황은 절박했죠.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발언하느냐에 따라 책임이 정해지는 자리였으니까요. 박성호는 경쟁사 동향과 기술 자료를 분석하며 자신감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우린 이길 수밖에 없어. 입안에서 그렇게 중얼거리며 커피를 한 모금 삼켰죠. 그러나 비서는 입찰 참여사 명단을 정리하던 중 어느 한 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작은 글씨로 성진테크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덮었지만 미세한 떨림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구름이 몰려오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박성호는 그걸 눈치채지 못한 채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이 조금씩 굳어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입찰 발표 날 아침, 이준석은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잠시 손을 멈췄죠. 넥타이의 주름이 완벽하게 잡히자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입은 정장은 조금 낡았지만 그 옷에는 지난 세월의 땀과 의지가 스며 있었어요. 아내 미정은 현관에서 작은 도시락을 건네며 오늘은 꼭 이기세요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미소로 대답 대신했고 천천히 현관문을 나섰어요. 대기업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몇 년 전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그때 그는 납품 서류를 들고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결국 박성호를 만나지 못했죠. 하지만 오늘 그는 초대받은 손님이었습니다. 안내 직원은 깍듯이 그를 회의실로 안내했고 그 앞에 놓인 명패에는 성진테크 대표이사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박성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어요. 박성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눈빛에는 억눌린 긴장이 숨어 있었어요. 이준석은 그 인사를 받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기의 밀도가 무겁게 내려앉았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자 여러 회사 대표들이 차례로 기술 제안서를 설명했습니다. 이준석은 차분한 목소리로 자사의 신기술과 생산 효율 개선안을 설명했어요. 화면에 비친 공장 내부 영상 속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성우는 처음엔 그저 형식적으로 들었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요. 그 기술이 자신들이 찾던 해법과 완벽히 일치하고 있었죠. 모든 발표가 끝나고 입찰 결과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출력되었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깼어요. 담당자가 계약서를 꺼내 들자 박성호의 시선이 서류 맨 위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굵은 글씨로 대표이사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묘하게 식어버렸죠. 이준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눈빛은 차분히 단단했어요. 박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종이만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내던졌던 시선이 이제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는 느낌이었죠. 회의실 밖으로 나가는 이준석의 뒷모습이 문틈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그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정리되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박성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끝엔 아직 계약서의 종이 질감이 느껴졌고 시선은 이준석이라는 이름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었지만 등받이가 마치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년 전 본사복도에서 그를 기다리던 준석의 모습을 떠올렸죠. 그때 자신은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탔고 그를 피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지금 자신을 이 자리에 데려다 놓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온 세월의 결과이자 오만의 증거였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장면이 스쳤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이 회의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모습, 실적이 떨어졌다며 호통치던 순간들, 그런 사람은 교체하세요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 말들이 하나씩 되감기듯 떠오르며 가슴을 짓눌렀어요. 비서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회의 결과 보고서를 정리해 드릴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냥 두세요라는 말이 어렵게 나왔어요. 비서는 그의 표정을 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책상 위 펜을 들어 서명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잉크가 번져들었죠. 그 번진 자국이 마치 오래된 후회처럼 번져나갔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약은 이미 성사된 일이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싸움이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이 마치 묵묵한 꾸짖음처럼 들렸습니다. 박성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였죠. 이제 내가 잘못한 거군요. 그 한마디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오만한 시절은 비와 함께 천천히 씻겨 내려가고 있었어요. 박성우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하지만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커피잔을 들었지만 냄새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싸늘했죠. 그의 머릿속에는 어제 본 계약서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비서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며 전무님, 오전 회의 준비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심히 손을 들어 취소해요라고 짧게 대답했죠. 비서는 놀란 얼굴로 서 있었지만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박성호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책상 위에 흩어진 명함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명함 하나하나에는 자신이 지나온 인간관계의 흔적이 담겨 있었죠. 그 중엔 과거 함께 일했던 동기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명함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오래전 열정만으로 회사를 다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땐 사람보다 일을 앞세우지 않았고 웃음이 많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숫자와 자리, 그리고 성과만이 그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람을 짓밟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 대가를 몸소 느끼고 있었죠. 책상 한쪽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딸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는 천천히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손바닥 너머로 뜨거운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회색빛 하늘 사이로 약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고 지쳐 보였죠. 그때 탁자 위 전화기가 짧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성진테크였어요. 박성호는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짧은 행동이 지난 세월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성진테크의 공장 앞에는 화분과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새로운 협력 계약 체결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바람에 흔들렸죠. 직원들은 활기찬 얼굴로 준비된 간식을 나누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공장 안쪽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생산 라인이 새 기계 소리로 가득했어요. 이준석은 작업복 위에 재킷을 걸치고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긴 고생 끝에 얻은 평온한 하루였죠. 그때 공장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그를 본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이준석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박성호였습니다. 그는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다른 손으로 조심스럽게 모자를 벗었어요. 표정에는 자존심을 내려놓은 듯한 피로가 묻어 있었죠. 박성호는 말없이 다가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공식 사과문과 함께 새 협력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봉투를 받아들며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과거의 분노와 상처가 스쳐갔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묘한 평온이 일었죠. 박성호는 낮은 목소리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오랜 후회의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이준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공장의 소음이 잠시 멈춘 듯 느껴졌어요. 차가웠던 시간들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짧은 미소를 나누었죠. 박성호는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공장 내부를 바라봤어요. 예전엔 하찮게만 보이던 그 공간이 지금은 사람들의 땀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봄비가 잔잔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이마를 적셨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죠. 그동안 쌓였던 교만과 후회가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멀리서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세상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았죠. 이준석은 공장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는 을이 아닌 동반자였고 박성호는 갑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돌아왔어요. 세상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만큼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흐릿하던 하늘 사이로 해가 천천히 얼굴을 내밀었어요. 공장 지붕 위에 부드러운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복하는 빛처럼 따뜻했죠.